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그 3대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마치 앞으로 시장이 모든 희망을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금지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인데 이게 이제 우려 단계를 아예 뛰어넘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공포같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6% 이상 빠졌고 다우도 2.37%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출발 때부터 어려웠고 또 하루 종일 상당히 고단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마이너스 1.28%가 떨어져서 아예 그냥 반등의 희망도 놔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맥없이 출발한 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한때는 지수 2600이 위협받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좀 2647포인트 가까이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역시 이제 단 하루의 반등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부터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금액을 늘려갔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아주 잠시 매수 우위를 잠깐 보였던 기관도 그때 이제 연기금 위주로 약간 매수를 보였던 기관도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 또 개인들은 오늘 연속해서 3거래일째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76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92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이 7,319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22.40포인트로 어제보다 1.09%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4% 이상 마이너스가 되면서 출발한 후에 거의 2% 가까이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한 차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오후로 가면서 이게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그런 매수력 부족으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잠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순매수 우위를 잠깐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바로 또 매도로 바뀌었고 기관은 처음부터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지켰고 개인들만이 초반에 좀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바로 아마 이거는 코스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개인이 초반에 아주 짧게 매도 우위를 보이는 이거는 반대매매 물량인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받아갔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3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04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역시 9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0.1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추가적으로 1.29%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은 7만 위로 가지 못하고 6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 사이에 등락이 엇갈렸지만 상승의 경우는 이렇게 이렇다 할 셀트리온 5,000원 오른 거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상승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눈에 두드러진 거는 이제 뭐 니켈 값 여러분 보도에서 아셨지만 니켈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니켈 값이 역대 그 최고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어저께 장중에 톤당 5만 5천 불까지 갔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루 만에 9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의 문제로 이제 오미크론, 그래서 코로나19 그 제약, 관련 제약들, 특히 이제 먹는 코로나, 이 약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 과거하고는 다른 방역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 이게 이제 확진이 되면 빨리 이제 자가 치료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이 치료제를 빨리 좀 하는데 박차를 가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신풍제약, 일동제약 뭐 이런 거 이제 3상에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서 대상자 모집하고 막 이랬는데 좀 힘을 받았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더 좀 개발 환경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오스크 관련주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번 주에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행정명령,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CBDC라고 하는 그거의 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그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가 그 대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분적으로 러시아랑 물물 교환도 한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결제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필요한 거 주고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걸 그냥 아예 받아와 버리는 뭐 그런 것도 한다고 뭐 그럽니다. 그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곧 쓰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 오늘 좀 빠르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자재, 원유 이 가격이 진짜 충격적으로 오른 상황이에요. 이거를 뭐 정상적인 이게 뭐 아무리 이제 쇼크가 온 거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전날 그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아주 사치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도 달아주셨는데 제 뷰가 바뀌었냐 그랬는데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될지 저희가 전혀 이제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얹어놓고 그래서 뭐 돈바스 지역 내주고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푸틴은 침공을 했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했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지만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 된 거예요. 러시아가 전비 감당을 못하고 모라토리움 선언 16일인가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일인데, 그래서 뭐 그럴 것이다라고 또 서방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러시아가 그렇다고래도 그 이 원자재 값이나 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일으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진정을 가져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장중에 90% 하루 만에 90% 상승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팔자 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의 선물 가격이라는 것도 뭐 팔자 있고 사자 있고 주식이랑 똑같은데, 그냥 주식으로 말하면 팔자 효과가 아예 없어져 보면 제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늘 주식시장에서 경험하지만 팔자가 제로가 되면 이건 엄청나게 뛰죠. 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원자재가 마치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니켈이 이제 제일 그런 거를 아주 그 표면적으로 드러내 줬지만, 다른 원자재들도 크게 다를 게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계의 금융시장 또 이런 이제 원자재 뭐 이런 그 실물 시장이 전쟁만큼 지금 아픈 거예요. 이쪽도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는 결사항전한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떨어진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들이 이렇게 이제 세계 시장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시장이 언제쯤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명쾌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답, 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노답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누구 얘기로는 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2분의 1을 하루에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푸틴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전비 감당을 할 건가. 그런데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전비를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서방 언론들 쪽에 우리 들어오니까 뭐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하는데 우리나라 무슨 1년 국방 예산의 2분의 1을 하루에 다 쏟아붓는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과대하게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평화유지군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이라크 공격할 때처럼 뭐 악의 축을 없애러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수백 발을 쏘면서 뭐 주요 거점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런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올드 버전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 올드 버전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아무것도 없어서 당했지만 요새 웬만하면 그렇게 뭐 세다고 그래서 센 쪽이 확 이기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옛날식의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근데 어떻게 또 말하면 지금 러시아는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가스 값도 엄청 올랐고. 근데 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수출 못해.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거 유럽의 많은 그 사람들이 진짜 추위에 큰일 나니까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어제 1차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뭐 그 대러시아 석유 수출 제한의 문제, 그것만 갖고도 시장이 이렇게 아주 그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돈으로 전쟁하는 거죠. 러시아 돈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런 거 가격이 막 올라갔으니까 러시아가 비싸게 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 26일까지인가요? 그때 선적대액이 그 이후에 선적된 거 말고는 또 제재가 나와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금 러시아는 유럽 돈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유럽이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로 유럽 돈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선에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이게 세계의 그 흐름이 참 야박한 게, 이게 이제 돈하고 관련되니까 처음엔 뭐 이래서 막 했지만 또 그 부메랑이 지금 미국으로도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을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어디서 사다 쓸까요? 중국은 러시아 석유 살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아예 그거 터치를 안 받으니까 중국은 사다 쓰죠. 그리고 뭐 잘하면 인도까지 이렇게 지역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인도까지 이제 러시아 석유를 사다 쓰면,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아시면 중국
뭐 인도까지 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원유를.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동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중국이 중동에서 들어오던 석유를 안 사고 러시아 석유를 살 거고, 러시아 석유는 러시아가 이런 핀째 몰렸으니까 싼 값에 줄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그러면 이제 중동에 또 문제가 생겨요. 중동이 돈이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돈입니다. 돈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생각한 것 같이 제재를 한다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 입장에서는 푸틴이 잘못하고 있고 침공했으니까 나쁘긴 한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쟁과 더불어서 이런 제재 조치가 나오고, 뭐, 막 이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 축출당하면 러시아가 그럼 난 죽었어. 이러고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하고, 뭐, 디지털 위안화를 쓰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시아도 뭐, 자기 이제 뭐, 살 길을 찾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에 막, 이게 막, 엉킨 실타래처럼 막 엉킨 거예요.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내가 대신할래. 그래서 러시아 우리랑 붙어 해서 미국이 직접 가서 둘이 뭐 아주 서로 맞붙어서 싸우기 전에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전 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참 고약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뭐 정진평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약해지면 연준이 골치 아파진 거예요. 연준이 이제 무슨 카드를 다음 주 내놔야 되잖아요. 연준이 뭐 내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얼핏 생각에 뭐 미국이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석유 수출 금지, 원유 수출 금지 뭐 이런 걸 내면은 러시아가 금방 목이 팍팍 졸려서 금방 해결날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길게 나눠질 것도 있다. 뭐 푸틴이 예를 들어서 뭐 기사에 보면 뭐 푸틴이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뭐 이러는데, 그건 뭐 그냥 다 하는 얘기라고 치죠. 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계산 안 하고 러시아가 이거를 시작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할 건데, 뭐 누가 더 아프냐의 문제지, 안 아픈 사람은 양쪽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방위 산업에 관련된 거래든지 또 에너지에 관련된 거,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사우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신난 거죠. 또 신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러시아에서 그 팔아먹는 가격 올라갔고, 미국이 팔아먹는 가격 올라갔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유럽하고 또 우리처럼 원자재 사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 뭐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 지금 굉장히 힘든 입장이니까, 바람이 있다면 빨리 이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뭐 결사항전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 느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향후에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곡물, 에너지, 오늘 환율 보니까 환율이 1237원 10전이에요. 10원이 올라갔어요. 10원이 약해진 거예요. 원화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시장은 빨리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뭐 시장이 이렇게 돌아섰다 하면 이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페이크에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럼 왜 뷰가 변했느냐? 이게 뭐 저도 그렇죠. 뭐 푸틴이 이럴 줄 몰랐죠. 많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틴이 처음에 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다 할 때도 문제가 이렇게 끌려갈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엉뚱한 데서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니켈 값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2차 전지 어떻게 만들어요? 니켈 값이 하루에 따블이 오르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 같이 죽자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그럼 투자하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페이크에 안 속고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지나친 그 희망적인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비관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그런 희망 쪽으로만 이 시장을 자꾸 보면 시장은 자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마음대로 상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보면 사고선 뭐 몇 년 후에 한번 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투자 그런 주식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사서 길게 보고 뭐 4, 5년 후에 지금 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간 지금 우리는 일부 주식에 물려 있고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니 지금은 시장을 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상상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 객관적인 게 뭐냐?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대통령을 뽑는 그 투표일 아닙니까? 대선. 그래서 그 내일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쉽니다. 그래서 그 뭐 늘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반백부터 그것도 좀 보시고 거기에 또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 또 주변에 시니어 분들 50 넘은 분들 있으면 추천도 해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슬건생도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올리니까 뭐 과거에 올라간 그런 연주 영상들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또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뭐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셔서 꼭 투표하셔서 이거는 국민이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이자 권리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하루 잘 쉬시고 나서 시장을 보자. 근데 이제 다시 열리는 3월 10일이 여러분 아시지만 동시만기일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 사단이 났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기일의 변동성은 상당히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시나리오가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 하루라도 시장 좀 쉴 때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